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려야 할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2026년 시니어 일자리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십니다. 혹시 작년에 신청하셨다가 떨어지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도전해 보시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시니어 일자리 사업을 취재하고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와 함께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날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1일. 바로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12월 말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아, 그럼 시간이 넉넉하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 정확히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일주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직접 확인한 바로는 대부분의 지자체와 수행기관들이 12월 첫째 주에 가장 많은 공고를 올립니다. 부산 금정 시니어 클럽만 봐도 그렇습니다. 11월 17일부터 12월 2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고 있어요. 12월 4일에는 벌써 면접이 진행됩니다. 계약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1년입니다. 빠르죠?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경쟁률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한 어르신은 작년에 신청했다가 탈락하셨어요.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도 괜찮고 일할 의지도 있는데 왜 떨어진 건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목소리에서 좌절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분께 여쭤봤어요. 언제 신청하셨습니까? 12월 중순쯤이요. 바로 거기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어요. 시니어 일자리는 선착순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상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각 기관마다 정원이 있고 먼저 신청한 사람들부터 서류를 검토하기 때문이죠. 늦게 신청하면 이미 정원이 찼거나 심사 과정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자격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저는 아직 60세가 안 됐는데요. 그러시면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해요. 하지만 60세가 넘으셨다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만 65세 이상을 우선 배치합니다. 그럼 저는 62세인데 불리한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공익활동형을 원하신다면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는 우선 대상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합격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 혹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신청서에 반드시 그 사실을 명확히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일자리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공익활동형입니다. 이건 지자체에서 배정하는 기본 활동 중심이에요. 예를 들면 공원 청소, 환경정비, 교통안전 지원 같은 일들입니다. 힘든 일 아닌가요? 물론 체력이 필요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배치를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사회서비스형입니다. 이건 주로 돌봄이나 안전 분야 일이에요. 노인 돌봄, 아동 안전 지킴이, 급식 지원 같은 활동들이죠.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러시면 이쪽이 더 맞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많거든요. 세 번째, 시장형입니다. 이건 민간 기업과 연계된 일자리예요. 경험이나 기술이 있으신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저는 평생 봉제 일을 했는데요. 그런 분들이 시장형에 지원하시면 좋습니다. 본인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아무 일이나 할게요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신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제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합격 후에도 계속 일을 하셔야 하거든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무릎이 안 좋으신데 공원 청소 일을 하셨어요. 처음엔 괜찮았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까 무릎이 너무 아파서 그만두셨어요. 제 욕심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 체력, 선호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하시라고요. 이제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가 기본입니다. 신분증,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어디서 떼야 하나요?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신분증은 당연히 가지고 계시겠죠.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도 출력 가능합니다.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데요. 괜찮습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니 대부분의 주민센터에서 시니어 분들을 위한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더군요. 자, 그럼 어디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겁니다. 저는 사람 만나서 직접 얘기하는 게 편해요. 그러시면 방문 신청이 좋습니다. 담당자와 상담도 할 수 있고 궁금한 점도 바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둘째,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더 빠른가요? 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요. 하지만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셋째,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 클럽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거기는 뭐가 다른가요? 이쪽은 더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전 대덕구를 보면 2026년에 사업비 213억 원을 투입해서 4,600명 규모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100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대전은 기회가 많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반면 어떤 지역은 정원이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어든 곳도 있어요. 여수시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지역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36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개월입니다. 1년이 아니네요. 네, 사업마다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때 꼭 확인하셔야 해요. 서울 강서 시니어 클럽도 2026년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모집이 한창입니다. 그럼 저희 동네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전화하는 겁니다. 2026년 시니어 일자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발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합격하나요? 공식적으로는 건강 상태, 취업 의지, 근무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합격하신 분들을 인터뷰해 보니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군요. 첫째, 신청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사람들입니다. 성실하게요? 네, 대충 쓰지 않고 본인의 상황과 의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분들이 합격률이 높았어요. 왜 이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에 그냥요. 또는 돈이 필요해서요 라고만 쓰면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습니다. 둘째, 면접을 잘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면접도 봐요? 네, 대부분의 곳에서 면접을 봅니다. 간단한 면접이긴 하지만 여기서 본인의 의지와 태도를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만난 한 합격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면접 때 제가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셋째, 건강 상태가 일자리에 적합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세요. 무리한 일자리에 지원하시는 거죠. 저는 할 수 있어요 라는 의지는 좋지만 실제로 몸이 따라주지 못하면 합격해도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붙고 어떤 사람은 떨어질까요? 똑같이 준비하고 똑같이 건강한데도 결과가 다른 경우가 있더군요. 저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여러 수행기관 담당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됐어요. 생각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타이밍이요? 네, 같은 기관이라도 모집 시기에 따라 경쟁률이 달라집니다. 12월 초에는 경쟁이 덜하지만 중순이나 말로 갈수록 경쟁자가 많아져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 시간 있어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지원 분야입니다. 어떤 분야는 지원자가 적고 어떤 분야는 넘쳐나요. 예를 들어 공원 청소 같은 공익 활동형은 지원자가 많습니다. 반면 사회 서비스형 중 일부 전문 분야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해요. 그럼 경쟁이 적은 쪽으로 지원하면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에게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면 나중에 힘드니까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올해 처음 신청하신다면 다음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지금 바로 움직이십시오. 내일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12월 첫째 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둘째,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선택하십시오. 나는 뭐든 할 수 있어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해 보세요. 그게 합격 확률도 높이고 합격 후에도 오래 일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셋째,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십시오. 빠뜨린 서류가 있으면 심사에서 불리해집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만약 작년에 떨어지셨던 분이라면 올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지역에서 정원을 늘렸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경험이 있으니 이번엔 더 잘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 두려움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기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3년 만에 합격하셨어요. 처음 2번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죠. 3번째 도전에서 드디어 합격하셨고 지금은 아주 만족스럽게 일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안에 하셔야 할 일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본인 지역에 모집 공고가 떴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아직 안 떴다면 언제 오픈되는지 문의하세요. 둘째,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신분증, 확인서들, 그리고 혹시 해당되신다면 자격증도 챙기세요. 자격증이요? 네, 만약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에 지원하신다면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셋째, 신청서 작성을 시작하세요. 오늘 다 끝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시작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작성하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최근 들어 시니어 일자리 사업에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어떤 변화요? 정부 정책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디지털 역량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생겼어요. 컴퓨터를 못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됩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건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근무 시간과 급여 체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월 30시간 정도였는데 이제는 유형에 따라 더 다양해졌어요. 그럼 더 많이 일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원하신다면 가능합니다. 물론 체력이 따라줘야겠지만요. 제가 이런 변화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앞으로 시니어 일자리가 더 전문화되고 다양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일이 아니라 진짜 전문성을 가진 일자리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이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올해 신청을 잘 준비하시되 장기적으로는 본인의 역량을 키우시라는 겁니다. 역량이요? 네, 예를 들어 컴퓨터 기초를 배우신다든지 봉사활동 경험을 쌓으신다든지 하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십니다.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경기도 모든 지역에서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취재하면서 느낀 건 많은 분들이 정보 부족으로 기회를 놓치신다는 겁니다.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신청했을 텐데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정보를 알고 제대로 준비하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시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좋은 기회인데 왜 다들 모를까? 왜 홍보가 잘 안 되는 걸까? 제가 담당 공무원들과 수행기관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그 사실은 생각보다 간단했지만 동시에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사업의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홍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합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한 분이 제게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선생님, 저희도 답답합니다. 정말 필요하신 분들께 정보가 안 가고 오히려 정보를 먼저 아신 분들만 계속 신청하시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바로 정보 격차입니다. 인터넷을 잘 쓰시는 분, 주변에 이미 합격한 지인이 있는 분,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자주 나가시는 분들은 정보를 빨리 얻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모집이 끝날 때까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더 심각한 건 알고 있어도 신청 방법을 몰라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껐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접근성이 떨어지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따라하시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먼저 복지로 사이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복지로를 검색하세요. 첫 화면이 뜨면 로그인 버튼이 보일 겁니다. 아이디가 없는데요? 그럼 회원가입부터 하셔야 해요. 조금 번거롭지만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본인 인증이 필요해요. 휴대폰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가 뭐예요? 예전에 공인인증서라고 불렀던 거예요. 은행 앱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이 어려우시다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요즘은 대부분의 주민센터에 디지털 안내 도우미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셨으면 이제 메뉴에서 복지 서비스 신청을 찾으세요.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거기서 노인 카테고리를 선택하시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찾으시면 됩니다. 찾았어요. 좋습니다. 이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그럼 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절대 대충 쓰지 마세요. 특히 신청 사유란이 중요합니다. 그냥 일하고 싶어서요라고만 쓰시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저는 30년간 봉제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제 경험을 살려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담당자가 여러분의 진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쓴 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합격하신 분들의 신청서를 여러 개 봤는데 공통점이 있더군요. 모두 본인의 이야기를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적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끝이 아니에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또 서류를 내야 해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신분증 사본,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를 주민센터나 해당 수행기관에 제출하셔야 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저도 그 질문을 담당자에게 했습니다. 답변은 이랬어요. 행정 절차상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 확인과 자격 심사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예요. 시스템의 한계인 셈이죠. 하지만 이것도 알고 계시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온라인 신청과 동시에 서류를 준비하세요.
아니, 더 정확히는 온라인 신청 전에 미리 서류를 떼어 놓으세요. 그럼 신청 후 바로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빠른 서류 제출이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직접 방문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컴퓨터가 너무 어려워요. 직접 가는 게 낫겠어요. 그러시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똑같아요. 신분증,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그리고 도장도 챙겨가세요. 주민센터에 가시면 담당 창구를 찾으세요. 노인 일자리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럼 신청서를 주는데 거기에 작성하시면 돼요. 온라인이랑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신청 사유 등등.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쓰세요. 담당 공무원이 옆에 있으니 궁금한 것도 바로바로 물어보시고요. 이렇게 써도 되나요? 여기는 뭘 쓰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도와드리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하면서 발견한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더군요. 어떤 곳은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어떤 곳은 솔직히 말하면 불친절한 곳도 있었어요. 그럼 어떡해요? 만약 담당자가 불친절하거나 제대로 안내를 안 해주신다면 다른 분을 찾으세요. 아니면 다른 날 다시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친절하십니다. 특히 요즘은 시니어 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많이 개선됐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많은 지자체에서 찾아가는 신청 도우미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도 그런 게 있나요?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거동이 불편해서 직접 방문이 어려운데 도움받을 수 있나요? 라고 말이죠. 있으면 신청하시면 되고 없으면 가족분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면접입니다. 면접이 제일 떨려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면접 때문에 걱정하세요. 하지만 겁먹지 마세요. 시니어 일자리 면접은 일반 취업 면접과는 다릅니다. 훨씬 편안한 분위기예요. 제가 실제 면접 현장에 동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말씀드릴게요. 보통 34명의 면접관이 앉아 계세요. 주로 해당 기관의 담당자들입니다. 분위기는 딱딱하지 않아요.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질문도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질문들이에요. 왜 이 일을 하고 싶으세요?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일주일에 며칠 정도 근무 가능하세요? 이 정도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질문은 없어요.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떨지 마시고 본인의 진심을 보여주세요. 저는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전해지면 됩니다. 과장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허풍 떨지 마시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면접에 합격하신 한 어르신께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제 얘기를 솔직하게 했을 뿐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하다고요. 일을 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용돈도 벌고 싶다고 했어요. 이게 답입니다. 진심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면접 복장이에요. 뭘 입고 가야 하나요? 정장까지는 아니어도 깔끔한 옷차림이 좋습니다. 너무 편한 옷이나 운동복은 피하세요. 단정한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첫인상이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시간 약속을 꼭 지키세요. 면접 시간보다 1015분 일찍 도착하시는 게 좋습니다. 늦으면 당연히 안 좋은 인상을 주겠죠. 길을 잘 몰라서요는 변명이 안 됩니다. 미리 길을 알아보시고 여유 있게 출발하세요. 자, 이제 신청부터 면접까지 전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합격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실제 시작입니다. 합격 통보를 받으시면 보통 일주일 내로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오리엔테이션에서 뭘 하나요? 사업 설명, 근무 시간 안내, 안전 교육 등을 받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같이 일할 동료들도 만나게 되고 구체적인 업무 내용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요. 준비해 가실 질문이 있으면 미리 메모해 두세요. 계약서도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서요? 네, 근로계약서예요. 근무 시간, 급여, 복지 사항 등이 적혀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하시고요. 그냥 사인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용을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실제 근무가 시작됩니다. 첫날은 누구나 떨립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 다른 분들은 다 잘하시는데 저만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당연히 하시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배워가시면 됩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공원 청소 일을 하시는데 첫 일주일이 가장 힘들었다고 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몸도 아프고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다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면서요. 서로 도와가며 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곳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곳은 분위기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텃세가 있거나 연령이나 학력으로 차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참지 마세요. 담당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고 당당히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급여 문제예요. 얼마나 받나요? 이건 일자리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공익활동형은 보통 월 27만 원 정도예요. 그게 다예요? 네, 많지 않습니다. 한 달에 30시간 정도 일하고 받는 금액이 그 정도입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조금 더 받으실 수 있어요. 월 6,070만 원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근무 시간이 더 길고 업무 강도도 높기 때문이죠. 시장형은 더 다양합니다. 민간 기업과 연계되어 있어서 경우에 따라 월 100만 원 이상도 가능해요. 생활하기엔 부족한데요? 맞습니다. 솔직히 이 돈만으로 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세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보람과 소속감입니다. 제가 인터뷰한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은 적어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할 일이 있다는 게 좋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웃을 수 있잖아요. 집에만 있을 때는 하루하루가 지루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이게 시니어 일자리의 진짜 가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급여가 적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못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시니어 일자리와 함께 다른 복지 혜택을 함께 받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 노령연금, 각종 복지 서비스 등을 병행하시면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시니어 일자리로 월 27만 원, 기초연금으로 월 30만 원 정도 받으세요. 거기에 자녀분들이 조금씩 보태주시면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를 하면 다른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왜요? 소득이 생기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나 다른 복지 혜택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제가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봤더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더군요. 각자 상황이 다르니까 주민센터에 와서 상담받아 보세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시니어 일자리 신청 전에 복지 담당 부서와 상담하세요. 제가 시니어 일자리를 하면 받고 있는 다른 혜택에 영향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신청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제가 시니어 일자리의 전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신청 방법, 면접 준비, 합격 후 과정, 급여와 복지 혜택까지. 하지만 아직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건 바로 여러분이 정말로 이 일자리를 원하시는지, 왜 원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야 당연히 필요하니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제가 지난 5년간 수백 명의 시니어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에 성공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군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본인만의 이유와 목표가 분명한 분들이었어요. 어떤 분은 손주들 용돈 주고 싶어서라고 하셨고, 어떤 분은 건강 유지하려고라고 하셨어요. 또 어떤 분은 사회와 단절되고 싶지 않아서라고도 하셨죠. 각자의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가 명확할수록 일을 더 열심히 하시고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반대로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시간이 남아서 이런 이유로 시작하신 분들은 오래 못 가시더군요. 금방 그만두시거나 일하면서도 불만이 많으셨어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시니어 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다면 이제 진짜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신청서에 면접에서 당당히 말씀하세요. 그게 합격의 비결이고 일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12월이 벌써 며칠째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경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망설이실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서두르지도 마세요.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덤벼들면 떨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준비하세요. 특히 신청서 작성할 때 본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담으세요. 면접 볼 때 떨지 말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합격 후에도 초심을 잃지 마시고 성실하게 일하세요. 그런데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합격 확률과 일자리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것들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결정적입니다.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던 그 결정적인 정보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재신청 전략입니다. 재신청이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떨어지면 포기하시거든요. 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재신청자 중 상당수가 합격합니다. 담당자들이 재신청자를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일하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진정성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작년에 떨어졌어도 올해 다시 도전하는 그 자세가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물론 무조건 합격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똑같은 조건이라면 재신청자에게 기회를 주려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떨어지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왜 떨어졌는지 분석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도전하세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3년 만에 합격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화가 났어요. 왜 나만 안 되나 싶었죠.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제가 준비가 부족했더라고요. 그분은 탈락 후 뭘 하셨을까요? 먼저 건강을 챙기셨습니다. 일을 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경로당에 나가서 이미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거죠. 2년째 신청할 때는 신청서도 완전히 다시 썼습니다. 작년 신청서를 꺼내서 읽어보니 너무 형식적이고 진심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적으셨어요. 남편을 잃은 후 어떻게 지냈는지, 왜 일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면접 연습도 하셨습니다. 거울 앞에서 딸에게 부탁해서 여러 번 연습하셨어요. 2년째도 떨어졌습니다.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으셨답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딸이 말렸답니다. 엄마, 한 번만 더 해봐요. 이번엔 꼭 될 거예요. 그 말이 힘이 됐다고 하세요. 3년째 그분은 달라지셨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까봐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도전하지 뭐라는 마음으로 신청하셨답니다.
그리고 면접 때도 떨지 않으셨어요. 담당하게 말씀하셨죠. 저는 2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건강도 챙겼고 어떤 일을 할지도 명확히 정했습니다. 이제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합격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째 일하고 계세요. 제가 최근에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의 얼굴은 정말 밝으셨습니다. 선생님,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이 일을 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 일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같이 밥도 먹고. 예전엔 하루하루가 똑같았는데 이제는 매일이 새로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이게 시니어 일자리의 진짜 의미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존재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신청이 처음이든 재신청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하시는지,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는지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팁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청서에 연락처를 정확히 적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합격 통보를 못 받으신 분들 중 일부가 연락처 오기 때문이었어요. 휴대폰 번호 한 자리만 틀려도 연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작성 후 꼭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둘째, 건강검진 결과를 준비해 두세요. 일부 기관에서는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합니다. 특히 사회서비스형이나 체력이 필요한 일자리는 거의 필수예요. 건강검진을 안 받은 지 오래됐는데요. 그럼 지금이라도 받으세요. 국가건강검진 대상이시라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경력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저는 특별한 경력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안일도 경력이에요. 육아, 요리, 청소, 이 모든 게 경력입니다. 어떤 일을 해왔는지, 무엇을 잘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강점입니다. 넷째, 가족의 지지를 받으세요. 가족이 반대하는데요. 설득하세요.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이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진지하게 얘기하세요. 가족이 응원해주면 힘이 됩니다. 반대로 가족이 반대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다섯째, 같이 신청할 친구를 만드세요. 친구요? 네,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더 좋습니다.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응원도 하고 합격하면 같이 일할 수도 있잖아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관심 있는 분들을 찾아보세요. 여섯째, 면접 답변을 미리 준비하세요. 예상 질문을 적어보고 어떻게 답할지 생각해보세요. 소리내서 연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몇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일곱째, 불합격해도 이유를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기관은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중히 요청하면 간단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다음 신청 때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여러 곳에 신청하세요. 한 곳만 신청하면 안 되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회를 넓히려면 여러 곳에 신청하는 게 좋아요.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다양한 곳에서 모집하니까 각각 확인해 보세요. 아홉째, 합격 후에도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첫 몇 달이 가장 중요해요. 성실하게 일하고 다른 분들과 잘 지내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럼 오래 일할 수 있습니다. 열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일이 아무리 좋아도 몸이 아프면 소용없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아프면 쉬세요. 담당자에게 솔직히 말씀하시면 이해해 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신청 방법부터 합격 전략, 재신청 노하우, 그리고 일을 시작한 후 주의사항까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보도 중요하고 전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믿으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젊은이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인생 경험, 인내심, 책임감, 배려심. 이 모든 게 여러분의 강점입니다. 제가 지난 5년간 수백 명의 시니어 분들을 만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늦은 나이란 없다는 거예요. 60에도 70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도전하는 용기입니다. 어떤 분은 65에 처음 컴퓨터를 배우셨어요. 처음엔 마우스 잡는 것도 어려웠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죠. 지금은 엑셀로 회계 정리까지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70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손주들이 영어책 읽어달라고 해서요라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간단한 동화책은 읽어주신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나이는 마음에 있어요. 포기하는 순간 늙는 겁니다. 도전하는 한 우리는 계속 젊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지,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길이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약속하겠습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성실하게 임하시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이번이 안 되면 다음에 오고 다음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기회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혹시 합격하지 못하셨다고 해도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정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안타깝게도 모든 분이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엔 더 잘 준비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전국 어딘가에서 시니어 분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하고 계시겠죠. 어떤 분은 주민센터로 가는 버스를 타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 모두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마음으로 도전하는 수많은 동료들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비록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합격하셔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의 말씀을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분은 시니어 일자리를 3년 동안 하시다가 최근에 은퇴하셨어요. 제가 아쉽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아쉽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 3년 동안 정말 행복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웠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았어요. 무엇보다 제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경력이 없다고 자신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세상은 달라집니다. 2026년 시니어 일자리 지금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아직 모르고 계시는 친구분들 그리고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